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국가수와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철거 현장 관계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 연결해서 이번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 현장에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 연구실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 연구실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 구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사고 현장을 봤고요. 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고 참담했습니다. 제가 이쪽 구조 안전 쪽에 한 20여 년 전공을 하면서 네. 많은 것을 봤지만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오늘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를 보면 건물이 아래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옆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로로 건물이 쏟아져 내리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는, 그래서 인명피해가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철거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인접한 철거 구조물 바로 옆에 인접한 도로가 있었고, 네. 또 버스 정류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원래는 5층부터 순차적으로 작은 장비를 올려가지고 물론 그 밑에는 잭서포트라고 하는 보강재를 넣어가지고 네. 순차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한 다음에 보통 한 2층 정도까지 5층에서 2층까지 철거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텐짜리 큰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벽면에 3층 높이의 흙을 쌓고 네. 대형 장비인 공텐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철거를 하다가 붕괴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철거 계획서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것이 시공대로 철거 계획서대로 시공이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건물 이렇게 한 5층 높이 건물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네. 뒤쪽 편에 흙더미나 이런 걸 산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포크레인이나 철거 장비가 올라가서 철거하는 방식,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매우 특이한 경우고요.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까?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제가 방송을 몇 군데 했더니 네. 이 철거하신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많이 주시던데, 철거하신 분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그야말로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네. 그야말로 인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접한 곳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구조물이 측면으로 전도되는 것보다는 네. 수직으로 그대로 5층을 조금씩 철거해가지고 4층으로 하고, 또 4층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3층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쭉쭉쭉쭉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예.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무너진 5층 건물 뒤편에 있는 2층 규모의 저층부터 먼저 철거했다, 이런 목격담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네. 붕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지금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층 부위, 2층 부분은 조금 넓게 이렇게 뒤로 셋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은 별도로 철거를 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저층을 철거하는 것은 직접적인 건물 네. 붕괴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애초부터 네.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네. 빠른 시간 안에 한꺼번에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근데 네. 또 안타까운 게 건물을 네. 철거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그 지금 전날부터 건물에서 소리가 나서 작업자들이 그 사고 당시에는 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위험을 감지했다고 하면 인근의 도로를 통제한다거나 안전 요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네. 거는 기본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이게 재난관리 기본인데, 이게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이고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안전의 그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거든요. 재난 안전은. 네. 그러니까 작은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그 가능성을 우리가 오픈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 관리를 보통 그 네거티브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미흡한 부분에 접근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보잉 747 여객기가 부속품이 450만 개인데 대부분이 잘 돼 있는데 한 개의 부속품이 잘못돼서 붕괴된다면 그 한 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항상 개연성도 우리가 놓고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상황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자주 뭐 지나다니는 길이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네. 이 버스 정류장 위치를 옮겨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난 관리를 이제 이렇게 상황을 역으로 이렇게 다시 해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붕괴될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범위주 내에서 통행 제한도 해야 되고 통제도 해야 되고 또 버스 정류장도 다른 곳으로 임시 버스 정류장도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상황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좀 나서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네.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재난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예찰을 하라고 그 목민심서에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에 이렇게 사전에 예찰 또 예방을 하도록 지금 예컨대 안전감찰팀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감찰팀이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런 현장에 가서 철거 해체 계획서가 적법한지 또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혹은 또 적법하게 시공했다 손 치더라도 혹여나 만에 하나 0.001%의 가능성이 있어서 붕괴되어서 인접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인도에 이러한 구조물이 붕괴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 부분을 통제도 하고 출입 제한도 하고 임시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감찰을 하라고 안전 감찰 팀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현장까지 전부 다 검찰청이나 우리가 경찰청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안전 감찰 팀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게 너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또 부족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안전감찰팀장님 포함해서 요원이 한 3명인가 4명인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3명이서 전체 광주광역시에 지금 노후주택이라든가 또 여름철 되면 이제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대형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다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기획도 해야 되고 관련된 법과 매뉴얼 조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 감찰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들을 법제도를 전부 다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철거 현장이 대로변과 접해 있는데 허술한 가림막만 쳐져 있었다. 그러면 먼지를 막는 수준에 불과한 정도의 시설이다. 이런 네. 철거 현장에는 혹시 모를 붕괴를 대비해서 안전 펜스 같은 좀 탄탄한 네.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가림막 자체는 원래 비산먼지 방지용이고 소음이라든가 미관용이기 때문에 네. 이 중량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됐었을 때 그거를 방지할 정도의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고요. 네. 다만 이런 인접한 곳에 사람들도 지나가고 또 차도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천천히 그 시간과 좀 주의를 해가지고 수직으로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공사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붕괴된 시간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후 4시 20분에서 22분에 이게 발생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시까지가 보통 전국적으로 해체하는 공법이 마무리 시간이 5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시에 가까이 임박해가지고 너무 서둘렀거나 혹은 마음이 느슨해져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KBS 취재진이 입수한 철거 계획서에 따르면 작업 순서를 어긴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광주 동구청도 해체 계획서 내용대로 철거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철거 계획서하고 실제 해체는 그러니까 그 철거 자체 과정들은 완전히 달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해체 계획서 철거 해체 계획서 자체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원래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려면 구조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그 공법이라든가 공사 순서라든가 또 주변 시설물들 심지어 전선까지 전부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제 생각에는 자꾸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해체 관행이 아니거든요. 네. 그 건물 벽면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원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네. 원래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네. 02나 06짜리 조그만한 그 포크레인을 건물 5층 옥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작게 이렇게 조금씩 집게로 잘라가지고 네. 내리는 거거든요. 수직으로. 네. 근데 그 대형 크레인 한 대 빌리는데 한 120만 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0만 원 정도 드는데 네. 그걸 아끼려고 뒤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그 대형 포크레인이 그 3층까지 직접 올라가서 네. 그 포크레인으로 그냥 벽면에서부터 한 3개층을 한꺼번에 지금 철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체하신 분들 저한테 자꾸 제보를 하지만 정말 해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다. 예. 결국은 비용과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너무 무모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지금 한 곳에 해체 작업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이런 게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지금 공사 수준을 보면 분명히 현대산업에서는 해체 철거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겠지만 그 업체에서 아마 장비라든가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철거하신 분들의. 그래서 아마 재하청을 줬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번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거 마른 수건 쥐어 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로 이렇게 내려서 하청을 주다 보면 결국은 마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잭서포트라든가 일반적인 공법으로 했었을 때와 지금 이번에 이런 공법 했었을 때 공사비 차이가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 아끼려다가 또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생 것 같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코피디 언박싱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